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장애아동의 언어치료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김 박사님, 사망 원인은 어떻게 뭡니까? 이게 아마 언어치료사 이제 활동을 장애 아이들 상대로 해서 활동하면서 이제 보수도 굉장히 적고 열악하고 또 많이 받지도 않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던 20대 후반의 그 여성이 아마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이 집세가 밀려서 고시원이겠죠. 고시원 집 주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불에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부패가 좀 진행됐고 기간을 좀 따지니까 약 한 15일 정도 이상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이제 그 뭐 타살 의혹은 없어 보입니다. 외부에서 뭐 침입하거나 아니면 그 사체 내에 어떤 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살 의혹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부검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려서부터 좀 기관지 정도 어떤 질환이 좀 있었고 국가원에서 이제 일단 그 부검하겠지만 외관 검사로는 어느 정도 그 영양실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선 뭐 참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은 한 20년 정도 전에 매주 국제부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외신, 특히 일본 기사들의 이런 고독사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참 일본도 이상한 나라다. 그럼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주 좀 일반화까지 뭐 좀 많이 생기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됐을 때 저 개인의 문제를 꼭 사회로 환치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든지 가족, 뭐 가정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균열되고 분열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냥 일반 고독사라기보다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사지 않습니까? 그 직업의 특성을 봤을 때에는 사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거의 최전선에서 돕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또 고독사, 또 사회 안전망에서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럼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현재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국가나 사회 차원이 아니라 거의 민간단체, 시민단체한테 지금 모든 그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말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데요.